한동훈 장관이 되게 중요한 멘트를 했어요. 검찰한테 이제 저렇게 흉기를 쓰는 범인에 대해서 제압을 하는 경찰관, 총기 사용이나 이런 이제 적극적으로 제압을 한 경찰관에 대해서 정당방위를 적극적으로 적용해라라고 이제 검사들한테 지시를 했죠. 근데 사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한동훈 장관이 이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먼저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거보다 현장에서는 저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얘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제가 이제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정당방위라는 걸 공부를 하잖아요. 네. 근데 정당방위에 관련된 판례들을 보면 정말 제일 황당해요. 예, 뭐 이게 대체 이 정당방위가 인정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거의 인정이 안 돼요. 아니 어떻게 이런 경우까지 인정이 안 되나 싶을 정도로인 경우에도 인정이 안 돼요. 그리고 뭐 2020년에 그 김포인가요? 거기서 있었던 사건들을 보면 그 칼을 들고 덤비는 사람한테 칼을 찔렸어. 근데 칼을 이건 경찰은 아니고요. 그냥 피해자인데 칼에 찔렸는데 찔린 상태에서 상대방의 손을 쳐서 칼을 떨어뜨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한테 반격을 해갖고 그 사람 막 때렸어. 이제 그 사람이 다쳤겠죠. 이런 경우에 이게 정당방위 아니다라고 법원이 이제 검사가 기소를 했고 법원이 정당방위 아니다 그래서 유죄 판결을 했어요. 찔린 사람인데도 찔린 다음에 찔렸지만 칼이 떨어진 다음인데도 반격을 했다라고. 그러니까 정당방위가 아니라 이건 과잉방위다 이렇게 했는데 대체 아니 칼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칼 주워서 다시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렇죠. 네. 충분히. 그런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공격을 중단해라. 라고 본 건데 그러니까 이런 식의 판결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 판사나 검사 이걸 기소한 검사나 판단한 판결이나 어디 저 천사인가? 어디 무릉도원에서 온 사람들인가?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판결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보통 보면 이제 막 법원을 비난해요. 네. 그런데 저는 하나 더 들어가면 그거를 검사가 왜 기소를 했지라는 의문이 정말 많이 들거든요. 그렇죠. 해당서 기소를 했으니까. 검사는 경찰에 대해서 지휘권이 있어요. 지금도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검찰을 보호해야 되거든요. 경찰을. 네. 경찰이 그래 그럴만하다라고 하면 경찰이 조금 과잉방위다 하더라도 저 같으면 다음부터 조심해 이러고 그 주의를 준다든지 뭐 이런 정도로 끝내지 기소를 하진 않겠어요. 근데 기소를 해요. 검사가. 근데 법원은 또 유죄 판결을 해요. 그러면 어느 경찰이 이거를 가지고 적극 대응을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일반인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영화를 보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쁜 놈이 이제 칼 들고 막 덤비는데 이제 그걸 갖다 맥주병 같은 걸로 딱 머리를 때리거나 해서 기절을 시킨단 말이죠. 우리 생각에는 야 기절한 김에 뭐 묶거나 더 세게 때리고 그래서 완전히 정신 못 차리게 해야 되는데 거기서 그냥 다시 그냥 일상생활 할래다가 다시 일어나서 얘가 반격하잖아. 그게 정당방위가 너무 세서 그래. 그게 현실을 너무 반영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무슨 뭐 판사님 판결대로 하려면은 뭐 서커스라도 진짜 찍어야 되네요. 그러니까 칼만 들고 있으면 칼만 떨구고 또 범죄자가 칼을 들면 또 칼만 떨구고 그 이상의 뭐를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냥 무기만 제압을 하는 이것만 가능한 거네요. 정당범. 그리고 경찰이 난투극 과정에서 넘어뜨려서 그 사람이 다친다. 그게 민사소송 들어간다니까. 너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경찰들은 그렇게 해서 제압을 하면 권총을 쓰면 권총을 제대로 썼는지 조사받으러 다녀야 되고 또 그렇게 검사가 기소하면 판결 형사재판 받으러 1심, 2심, 3심까지 끌려다녀야 되고 거기서 이겨서 또 민사재판 받으러 또 끌려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느 경찰이 차라리 내가 칼 맞고 말지 이렇게 자기가 죽지만 않으면 그렇게 하지 적극적으로 뭔가 저 범인을 제압하겠다라는 의지가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제가 야구보다 이제 본 건데 야구장에 누가 이제 관중이 난입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도망 다니다 경찰에 잡혀요.
그리고 눕혀가지고 뒤로 수갑차고 그리고 끌려나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공권력, 그러니까 공권력이라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랬으면 난리 나죠. 우리나라는 뭐 좀만 하면은 과잉 대응이다. 이렇게 또 막 그 경찰에 대해서 공격하고 욕하고 그렇게 하죠. 근데 사실은 둘 다 만족할 수는 항상 만족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피의자의 인권이냐, 그러니까 범인의 인권이냐, 아니면 피해자, 선량한 피해자의 인권이냐, 이거를 기계적으로 똑같이 50대 50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로봇도 아니고. 그렇다 그러면 가치 판단을 해서 어느 경우에 손을 딱 들어주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그 지금 변호사님 얘기하셨던 한동훈 장관 얘기를 좀 보면서 아쉬웠던 게 뭐냐면 홍준표 시장이 또 한동훈 장관을 저격하고 나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때 방송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사형제도라고 하는 게 유지를 하더라도 실행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게 이제 사형을 또 뭐 하게 된다면은 이와의 관계도 있고 경제 타격이 있기 때문에라고 이제 그 본질적인 문제를 지적을 했었는데 이상하게 홍준표 시장이 그 얘기에 대해 가지고 한동훈 장관이 어떻게 사형제도에 대해서 이유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냐, 말도 안 되는 헛소리다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또 하시더라고요. 약간 저는 이번 보면서 아까 좀 뭐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런지 아니면 좀 왜 이렇게 좀 총선이 다가와서 그런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좀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라도 이런 어떤 좀 중요한 사안 같은 경우는 국민들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진영 변호사입니다. 여기 이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정치쇼 뉴스트라다무스를 총알처럼 빠르게 배송받으실 수 있습니다.